저칼슘 해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하나는요, PTH가 적은 경우,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줄어있는 경우, 한쪽은 오히려 증가되는 경우인데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정적으로 부갑상선의 발생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자, PTH가 하는 역할이 바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녀석이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혈중의 칼슘을 높이는 녀석인데 요게 떨어지니까 같이 혈중 칼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칼슘 해증 유발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부갑상선 형성이 저하된 경우 대표적으로 디조지 증후군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이 부갑상선이 파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역시나 PTH 합성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갑상선 쪽이나 또 무갑상선 쪽을 수술하다 보면 이게 제거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에서 파괴되는 경우 아니면 어떤 암이 전이 돼서 파괴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합성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PTH를 만드는 기관은 괜찮은데 이 호르몬 합성하는 과정에서 보통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결핍되는 경우에는요, 이 PTH의 합성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PTH에 의해서 혈중 칼슘이 떨어지게 되면서 저칼슘 해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도 잘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저칼슘 해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PTH가 증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혈중 칼슘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PTH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뼈로 가서는 칼슘을 녹여와서 혈중 칼슘을 확보하고 또 신장에서는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요, 활성형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칼시트리올 들어보셨죠? 이 칼시트리올이요, 또 장에 가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죠. 이런 식으로 혈중 칼슘을 확보하는데요. 만약에 이쪽, 그러니까 PTH보다 그 아래쪽에 있는 뭔가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으면 얘가 답답해서 뭐 하냐? 자극을 하겠죠. 그래서 이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혈중 칼슘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가 양적으로나 활성도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일단 비타민 D의 양, 우리가 시기적으로 섭취량이 적은 경우 아니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흡수 장애가 잘 안 되는 경우, 햇빛을 많이 안 받는 경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신장 기능 부전으로 칼시트리올이 합성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신부전으로 인해서 합성되는 활성형 비타민 D의 양이 감소된 경우. 자, 그리고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수용체에서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비타민 D에 저항성이 생긴 겁니다. 뭔가 이제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PTH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PTH는 분명히 많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활성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활성도가 이제 떨어져서요. 일단 PTH 수용체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용체에서는 통과했는데 그 아래쪽에 어떤 시그널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G프로테인 같은 게 있거든요. 요런데 뭔가 돌연변이가 생겼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약도 저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슘을 킬레이팅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대량 소열을 해요. 대량 소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첨가된 사이트레이트나 EDTA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녀석들이 바로 혈중에 있는 칼슘을 이렇게 결합하거나 잡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혈중의 칼슘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녀석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PTH는 뼈에 가서 칼슘을 녹여온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못하게 하는 약제, 대표적으로 골다공증 약제가 있겠죠. 더 이상 뼈에서 칼슘이 용출되지 못하게 하는 약제 중에는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비타민 D의 대사를 방해하는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케토코나졸, 항진균제죠. 그 다음에 우리 뇌전증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죠. 페니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제들이 비타민 D 대사 방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결국 칼슘 농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칼슘 혈증이랑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질환적으로는요, 또 뭐가 있냐면 급성 췌장염이 있습니다. 췌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튀어나오면서 혈중에 증가하게 되는 게 특징적인데요. 라이페이즈나 아밀레이즈. 자, 이 라이페이즈가 주변의 조직들을 소화시키다 보면요, 프리패티엑시드, 자유지방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이 음이온이 양이온인 칼슘을 이렇게 이제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랍도마이올라이시스요. 제가 예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근육세포 안에 있는 인산이나 요산이나 또 칼륨 같은 게 퍽 하고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산이 바로 칼슘을 또 데려오거든요. 결합을 하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이용되는 칼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캔서 중에는요, 우리가 오스테오블라스틱이라고 하는 캔서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뼈를 형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치우쳐져 있는 캔서인데요. 자, 뼈가 녹아서 칼슘이 용출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칼슘이 뼈 형성에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저칼슘 혈증이랑 관련이 있겠죠. 자, 이런 오스테오블라스틱 캔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립선암이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일단은 PTH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인데요. 요거는 생각하기 쉽죠. 말 그대로 PTH 합성이나 어떤 합성을 시키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그리고 이 합성 과정에 사용되는 마그네슘이 떨어졌거나, 그리고 PTH가 증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칼슘이 떨어지는 경우는요, PTH의 아래쪽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양쪽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활성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용체나 그 시그널링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뮤테이션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비타민 D 양쪽으로나 또 활성도적으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신장에서 비타민 D 활성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물적으로는 칼슘을 데리고 가는 녀석들, 사이트레이트나 EDTA 해당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골을 분해할 수 없게, 그러니까 용출시킬 수 없게 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그리고 케토코나졸이나 페니토인은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질환적으로는 방금 설명드렸던 급성 췌장염, 횡문근 융해증, 오스테오블라스틱 캔서 등이 있습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중요하거나 간단하게 좀 정리한 거라서요. 추가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더 첨가를 하시고 또 완벽한 노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